문 앞에 선 그 여자가 내 어머니가 떠난 날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. 고 말하는 순간 지혁은 진짜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. 지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는데요. 어젯밤 이상철과 부딪히고 은호와도 서로 상처만 남긴 채 끝나버린 뒤라 마음이 이미 너덜너덜했거든요. 그런데 낯선 여자가 집 앞에 나타나서 내 어머니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니 지혁은 도망치고 싶다가도 도망치면 더는 못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이상철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는데요. 굳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이상철은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. 지혁은 그걸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. 이 사람 진짜 알고 있다. 나만 몰랐다.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. 이상철 씨, 나 기억 못하겠어요? 오랜만이에요. 이상철은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.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지혁이 먼저 끼어들 뻔했는데요. 이상철이 낮게 숨을 내쉬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.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을 텐데.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는데요.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. 옥내 어머님이 부탁하셨거든요. 이제는 지혁이가 알아야 한다고. 옥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. 할머니가 떠난 뒤로도 할머니가 계속 사람들을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요. 지혁은 문턱에서 한 발 더 들어오며 말했습니다. 제가 알아야 하는 게 뭔데요? 어머니 얘기예요? 아니면 아버지 얘기예요? 여자는 지혁을 잠깐 바라봤는데요. 그 시선이 이상하리만큼 오래 머물렀습니다. 마치 지혁의 얼굴에서 누군가를 겹쳐보는 느낌이었어요. 지혁은 그 시선이 불편해서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.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. 지혁 씨, 당신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에요. 떠밀린 것도 아니고요. 스스로 걸어 나가긴 했는데 그날 혼자서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. 지혁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혼자 결정한 건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거든요. 누군가가 함께 결정했다면 그 누군가는 가족일 가능성이 크잖아요. 지혁은 무의식적으로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. 이상철은 시선을 피했는데요. 그 피하는 모습이 지혁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. 지혁이 참다가 결국 폭발하듯 말했는데요. 아버지 또 숨기려고요? 어제도 그랬잖아요. 오늘도 그럴 거예요? 이상철의 턱이 굳었습니다. 지혁아, 지금이 아니면 언제예요? 할머니 돌아가셨고 집안은 다 갈라지고 은호 씨랑도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니에요. 그 말을 하면서 지혁은 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는데요. 화가 나서라기보다 무너질까 봐 무서운 떨림이었습니다. 이상철은 그 떨림을 보고도 모른 척할 만큼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만큼은 이상철도 버티는 쪽을 택하는 것 같았습니다. 여자가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듯 말했는데요. 지혁 씨, 아버님만 탓하지 마요. 그날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게 아니라 다들 겁이 났던 날이었어요. 지혁은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. 겁이 나면 사람을 버려도 돼요?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. 버린 게 아니에요. 지키려다가 다 망가진 거죠. 그 말이 지혁의 심장을 건드렸는데요. 지혁은 지키려다가 망가졌다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. 이상철이 늘 하던 말투였거든요. 지키려고 그랬다, 너를 위해서 그랬다 같은 말들. 지혁은 그 말들이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. 그때 지혁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. 성재였습니다. 지혁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어젯밤 성재의 메시지가 떠올라서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요. 지혁아, 지금 말해야겠다. 나 수빈이랑. 지혁은 그 뒤를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. 지혁은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는데요. 하필 지금이냐는 생각이 먼저 들다가 아니 사실은 결국 올 게 왔구나라는 체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. 지혁이 낮게 말했는데요. 성재야, 지금은 안 돼. 지혁아, 나도 알아. 근데 지금 아니면 더 늦어질 것 같아서. 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. 더 늦어진다는 말이 오늘따라 너무 잔인하게 들렸거든요. 어머니도 할머니도 집안의 진실도 다 늦어져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같아서요. 지혁은 전화를 끊고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. 여자는 지혁의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듯 했는데요. 그 대신 이상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이상철 씨, 이제는 정말 말해야 해요. 지혁 씨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데도 계속 숨길 거예요?
이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. 말하면 지혁이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다. 그 말에 지혁의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. 아버지,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내가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. 이상철은 그제야 입술을 떼었는데요. 내 어머니가 떠나던 날 나는 선택을 했다. 그런데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은 시간이 너무 길었어. 지혁은 심장이 뛰었습니다. 선택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어요. 무슨 선택이요? 이상철은 말이 막히는 듯 했지만 결국 조용히 이어갔습니다. 너를 지키려고 했고 집안을 지키려고 했고 결국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다. 그 고백은 이상철에게도 독이었는지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지혁은 그 떨림을 보면서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요. 오히려 더 서늘해졌습니다.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어머니가 떠난 일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 같았거든요. 집안의 체면, 돈, 관계 그런 것들이 어머니를 밀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는데요. 그날 어머니는 이상철 씨에게 한 가지만 물었어요. 당신은 나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그 집안을 선택할 거야? 지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. 그 질문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지금 눈앞에서 어머니가 묻는 것처럼 들렸거든요.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게 대답이었습니다. 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.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. 그런데 눈물보다 먼저 올라온 건 수치심이었습니다. 내가 몰랐던 집안의 진실이 이렇게 흔하디흔한 선택의 문제였다니 하는 수치심이었어요. 지혁은 그 수치심을 숨기려고 웃는 척했는데요. 목이 메어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때 은호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. 은호는 아침부터 지혁에게 연락하려다가 결국 직접 온 모양이었는데요. 거실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자 은호도 멈칫했습니다. 지혁 씨 무슨 일이에요? 지혁은 은호를 보며 순간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. 어제 자신이 은호에게 던진 말들이 떠올랐거든요. 저를 혼자 만든 거예요 라는 그 말. 은호는 그 상처를 안고도 여기로 뛰어온 겁니다. 이상철은 은호를 바라보다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말했는데요. 은호 씨 미안하다.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. 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다른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. 왜 은호 씨에게 미안하지? 그 미안함이 단순히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은호도 이 진실과 연결돼 있는지. 지혁은 그 의심이 싫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. 지금은 믿을 사람 하나라도 붙잡고 싶었거든요. 여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. 그러나 그 말은 마치 다음 폭탄을 예고하는 말처럼 조심스러웠는데요. 옥내 어머님이 마지막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지혁이한테 다 말하되 한 가지는 아직 열지 말라고요. 지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. 아직 열지 말라고요? 뭘요? 여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. 이 열쇠요.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던 서랍 열쇠예요. 옥내 어머님이 그걸 나한테 맡기셨어요. 지혁은 열쇠를 보자마자 손이 차가워졌습니다. 어머니의 물건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는데요. 더 충격인 건 그걸 가족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. 이상철도 열쇠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. 그 굳음이 처음 보는 물건의 놀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물건의 두려움처럼 보여서 지혁은 또 한 번 숨이 막혔습니다. 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. 아버지, 이 열쇠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? 이상철은 대답을 못했는데요.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. 지혁은 열쇠를 받아들고 손바닥에 꽉 쥐었습니다. 너무 꽉 쥐어서 손바닥이 아팠는데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때 또 한 번 심리적 절정이 찾아왔습니다. 수빈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. 수빈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거실의 낯선 분위기를 느꼈는데요. 그리고 지혁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보자마자 수빈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. 오빠 무슨 일 있어? 지혁은 수빈을 바라보다가 성재의 전화 내용이 떠올라서 입술이 떨렸습니다. 지혁은 그 떨림을 감추려고 애써 웃었는데요. 수빈아, 너도 할 말 있지? 수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. 지혁이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거든요. 수빈은 성재를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지혁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 갈등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. 지혁은 결국 이렇게 말했는데요. 오늘은 숨기지 말자. 아버지도 너도 나도. 그 말이 거실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.
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. 숨기지 말자는 말이 너무 쉬운데 막상 하려니 모두가 겁이 났던 겁니다.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. 지혁 씨 열쇠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. 하지만 오늘 당장 열지 마요. 옥내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. 열면 더 큰 상처가 올 수도 있다고. 지혁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확신했습니다. 열어야 한다고요.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. 지금 이 집안은 이미 흔들릴 만큼 흔들려 있었고 더 흔들면 정말 무너질지도 몰랐습니다. 지혁은 열쇠를 쥔 손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엄마는 대체 뭘 숨겼을까? 그리고 이상철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는데요. 아버지,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. 근데요, 아버지가 다음에 또 숨기면 그땐 진짜로 저도 아버지랑 끝낼지도 몰라요. 이상철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. 그 흔들림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미안함이 있었고 그래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는데요. 이상철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이번에는 말하겠다. 지혁은 그 대답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. 왜냐하면 말하겠다는 약속이 동시에 아직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. 지혁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. 오늘은 문을 열지 않았지만 진실은 이미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는 걸요. 그리고 그날 밤 지혁은 잠들기 직전에 깨달았습니다. 이 집안의 진실은 하나가 아니고 어쩌면 누군가의 선의가 누군가의 상처가 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는 걸요.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. 진짜 문이 열리는 날 그 안에서 누가 가장 크게 다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.